안녕하세요. 심의 황웅근입니다. 이별의 계절 20편입니다. 사물이 순리대로 오면 물리치지 말고 사물이 이미 가버렸으면 쫓아가지 말라. 몸이 좋은 때를 만나지 못했으면 바라지 말고 일이 이미 지나갔으면 다시 생각하지 말라. 네, 여기서 그 순리대로 오면은 와 있는 상황이 현재 지금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에 집중하자는 얘기겠죠. 마찬가지죠. 사물이 이미 가버렸다면은 역시 가버린 게 지금 상황이죠. 그러니까 굳이 쫓아갈 필요가 없겠지요. 몸이 좋은 때를 만나지 못했다면은 바라지 말고 지금 좋은 때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좋은 때가 아니니까 마음을 여기 두자는 거죠. 일이 이미 지나갔으면 다시 생각하지 말라. 일이 이미 지나갔다는 것도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냐.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되겠죠. 냉정함으로 분주하던 때를 살펴본 연후에 정열에 이끌려 분주했던 시간이 무익함을 알게 되고 여유를 찾아서 한가롭게 생활해본 연후에 한가로움이 주는 풍부한 맛이 최고임을 알게 된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은 정말 정신없이 그 바빴던 그때 뭐 그렇게 사명, 의식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정열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 무익하다는 것은 나한테 이익이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익이 뭘까요? 내가 그때 그렇게 분주하게 보냈지만은 정말 내 내면이 성장이 이루어졌는가 뭐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런 걸 보니까 별로 이익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여유를 찾아서 한가롭게 생활해본 연후에 한가람이 주는 풍부한 맛이 최고임을 알게 된다. 너희들이 개맛을 알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가롭게 생활해본 연후에나 그것이 정말 풍부한 맛이 아니냐 맛을 봐야지 한다는 거죠. 저도 사실 그 2020년부터 코로나 이후로요 어떻게 보면은 3년을 달동네에서 보내게 됐는데 한가로움이 많았죠. 그러고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좀 잘 놀았네요. 나쁜 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또다시 새롭게 준비할 수 있는 에너지를 또 제가 지금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가로움 속에서도 상당히 얻는 게 많다. 어떻게 보면은 더 유익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30대 중반의 한 여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연인과 헤어지고 나서요. 삶의 의욕을 잃었어요. 우울감도 좀 느껴졌고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움과 배신감, 사랑과 분노가 쉬지 않고 올라와요. 마치 한없이 깔아앉는 기분이에요. 생각은 많은데 감정은 깔아앉는 거죠.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한 2년간 사귀었는데 만날 때도 힘들었고 헤어지고 나니까 더 힘들다는 거죠. 상대방이 헤어질 때 뭐라고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상대방도 이제 나한테 맞춰주는 것이 너무 힘들다. 도저히 더 나갈 수가 없다. 스스로도 양보하고 맞춰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게 많이 반복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도 더 신뢰하지 않았고 이제는 만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통보를 한 거죠. 그런데 또 이 여성분은 그 많은 또 미련이 올라와서 아직도 그 사람이 좋고 더 만나고 싶다. 만나면은 이제 구속을 하는 거죠. 그런데 또 헤어지기는 싫고, 이런 위치에 있는 거죠. 함께 있으면 힘들고 헤어지면 함께 있고 싶은 그 마음을 따라가면은 늘 일이 일비하는 삶이 아니냐. 만나도 괴롭고 헤어져도 괴롭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남에 집착하기보다 헤어짐도 생각해보고 헤어짐은 대나무의 마디가 아니냐. 마디를 맺어야지 새롭게 성장할 수 있고 또 기회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자, 만남이 잘못되면은 헤어지는 것도 힘들죠. 왜 그럴까요? 진실하고 정말 보람있게 만났다면 해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헤어짐에 대해서 미련이 없거든요. 자,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정말 맛있게 음식을 먹었다면 숟갈을 놓는다는 것이 편해지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음식을 맛있게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안 먹고 숟갈을 놓으려니 미련이 있는 거죠. 만나서 좋은 것, 만나서 좋은 맛, 또 보람, 성장 이런 부분들이 만남에 있다면 헤어질 때도 어렵지 않다. 헤어짐이 고통스러운 것은 욕심을 채우려 하기 때문이다. 진실로 사랑하지 않았기에 만남이 부담스럽고 이별이 아프다. 그 사람이 순리대로 찾아오면 물리칠 필요가 없고 그 사람이 이미 가버렸으면 쫓아갈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남을 가질 때요. 정말 정성스럽고 의미 있는 만남을 가지자. 그래야지 만남의 의미, 그 목적을 얻게 되면은 보내는 것도 어렵지 않다는 거지요.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천시
청풍면 남한강 상류 지방이었죠. 그런데 이제 충주댐이 완공이 되면서 이제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저희가 정들었던 마을도 잃었고요. 강가 또 산천 대부분이 물에 잠겼어요. 이제 그 산 쪽으로 한 90호가 되던 마을이 한 15집만 산으로 올라왔고요. 다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 가보면은 그 어릴 때 정취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향수병이 생겼어요. 그 약간 우울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뭐 그런 건데, 그게 이제 왜 왔냐면은 내 공간을 빼앗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국가 시책에 대한 원망까지도 올라오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현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구나, 그런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고향이 항상 나를 지켜주길 바랐던 것은 내 욕심 아니었냐. 그런데 나는 내 고향을 끝까지 지켜줬나? 그렇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나만 혜택을 입으려고 했던 거죠. 반성이 되었고 그렇게 현실 인정하니까 그걸로 향수병에서 벗어나더라고요. 어떻게 벗어났을까요?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바라구나. 그렇게 많이 바라니까 현실과 격차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향수병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이제 향수병에서 벗어나니까 또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 고향 친구들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가슴 속에서 고향이 살아 숨쉬고 있었던 거예요. 저 마음속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나누니까 뭐 아쉬울 게 없는 거죠. 만남과 이별은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를 위해 출퇴근하는 것도 일종의 만남과 이별이다. 그렇죠.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것도 만남과 이별이죠. 직장에선 만나고 또 헤어지고, 집에서도 헤어지고 또 만나고, 이런 것의 반복이죠. 하나의 만남에는 수많은 이별이 전제되어 있다. 이별을 모르는 삶은 섭취할 줄만 알고 배설할 줄을 모르는 삶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의 그 모든 만남이 이 만남과 이별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별 없는 만남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있다 하더라도 또 업무상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만나고, 아무리 가까운 연인지간이라도 아침에 일을 하러 나가야 되니까 이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별이 두려운 것은 왜 그럴까요? 더 이별 그 자체의 두려움을 느끼기보다 더 만날 수 없다라는 그런 그 아쉬움? 이런 것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런데 언제라도 만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이별이 아닐 뿐더러 그런 이별이 두려울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이별을 또 싫어하는 요인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만남에서 어떤 아름다운 의미가 없었다면은 또 이별이 안타깝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만날 때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만난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별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이다. 또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같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성장하고 나도 성장해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이 또 이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별을 내가 멀리 할 수 있겠느냐. 연인과 헤어진 30대 초반에 한 남성이 있었어요. 그녀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떠날 수 있는 거죠? 지난 세월 모든 걸 희생했던 저 자신이 싫고 그녀가 몹시 원망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은 그 여성분에게 많은 정성을 쏟았나 봐요. 당신의 연인도 최선을 다해 사랑했고 당신도 그랬다면은 그것으로 충분히 아름답지 않나요? 정말 내가 그렇게까지 사랑했는데 그녀가 그럴 수 있어? 그 남자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은 내가 정말 열심히 사랑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정성껏 사랑했던 나 자신이 아름다운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랑할 수 있었던 내가 부끄럽지 않다면 그 마음을 내가 인정해주자. 그렇게 보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어떤 관계라도 포근하고 따뜻한 정감보다 구석의 답답함과 욕심으로 인한 위험성이 증대된다면 이별이 적격이다. 자, 이런 만남은 심리적인 비만증과 같은 거잖아요. 너무 많이 비만해졌어. 그러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듯이 인간관계에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대로 그냥 지낸다면 점점 원망과 불만이 쌓이고 이것이 심하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참사가 생길 수도 있다. 만남에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나의 만남이 자꾸 피로도가 누적된다면은 이별을 통해서 또 영원한 이별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당분간 떨어져 있으면서도 자신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별의 순기능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죠. 그렇게 이별의 아픔으로 분주했던 그때를 냉철하게 살펴보자. 그러면 그때 그 시간이 얼마나 무익한지 확실히 깨닫게 된다. 그렇게 서로의 마음이 비워지고 성장한 후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만날 수도 있다. 바로 이거죠. 새롭게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이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한 성자가 있었어요. 그의 아름다운 아내가 다른 사랑을 찾아 떠나갔다. 그러나 그는 아내를 추궁하지도 않았고 붙잡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이제 인도에 있는 한 구루의 이야기예요. 인도에는 삶의 스승을 구루라고 부릅니다. 그 구루분들은 결혼이 가능하고요. 제자들도 육성하고 그러는데 자기 부인이 자기가 가르친 제자와 눈이 맞아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구루는 그냥 평화롭게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뭐 아무런 그 아픔과 그런 좌절 없이도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루의 아들이 클레임을 제기한 거죠. 아버지, 아니 엄마가 아버지 그 제자하고 그렇게 눈이 맞아서 그 도망을 갔는데 왜 그렇게 가만히 계세요? 좀 붙잡아야지 않겠어요? 또 아버지 제자 혼도 좀 내고 그렇게 해서 좀 어머니를 좀 어떻게 다시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너희 엄마가 따라간 그 사람은 또 다른 나다. 내가 어찌 반대를 하겠느냐. 이 바로 구루가 맞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서 너를 낳았던 거 아니냐. 근데 어머니가 또 사랑을 한다면은 어머니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또 나 같은 스타일 아니냐. 그러면 그 제자도 아빠처럼 그렇게 어머니의 마음에 그렇게 든다면은 그 사람이 또 다른 내가 아니냐. 어머니가 또 다른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내가 그것을 반대를 하고 또 제자를 혼을 내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래서 어머니가 행복하다면은 나는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스토리가 저에게는 아주 진한 어떤 공명과 그 감동을 불러일으켰어요. 왜 우리는 어찌해서 내가 사랑하는 연인 또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왜 나로 인해서만 행복해져야만 하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나로 인해서만 행복해지길 원해요. 그리고 나 말고 어떤 다른 이성에 의해서 행복해지면 그것을 부정하려는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한 사람만을 사모할 수 있겠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그런데 이것을 또 역설적으로 풀어보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도 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바꿔가는데 그 스타일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스타일이 같은 것은 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이것을 이제 해동래도 좋지만 달동래도 괜찮다라는 책에서 범아론이라고 제가 적어봤거든요. 나는 또 다른 나가 어디든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또 다른 나는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누구냐? 그러면 현 시대에 살아도 나와 철학이 같은 사람, 나와 사고방식이 같다면은 그 사람은 또 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과거에 살았다 하더라도 그 과거의 사람이 나하고 그 우주, 자연, 또 인간을 해석하는 그런 방식이 같다면 그 사람은 나 아니냐. 내가 나를 질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자도 질투할 수가 없는 거였죠. 왜냐하면 그 제자를 자기의 분신처럼 본 거죠. 아름답죠? 네,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저에게는 저의 그 고착화된 그런 사랑 견해를 성장시켜주는데 그 결정적으로 기여한 스토리입니다. 그렇게 써서 내 마음의 평화를 좀 지켜줄 수 있다면은 못 쓸 일이 없는 거죠. 잘못된 집착은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 그건 사랑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위 성자의 마음은 애증을 초월한 사랑이었다. 그의 사랑 안에는 이별도 죽음도 문제가 될 수 없었다. 네, 아주 아름다운 스토리였습니다. 특히 이제 연인이나 부부간의 사랑을 할 때요. 애증과 구속의 사랑이 이제 시작이 되고 에르스의 사랑이잖아요. 소유욕이 함께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 속성은 항상 보면은 구속, 그 다음에 애증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것을 투웨이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애증의 사랑 꼭 나쁘다, 구속의 사랑 꼭 나쁘다 이렇게 규정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뭐 아름다운 구속 뭐 이런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것이 수명을 다하거나 그것이 내 마음의 평화에 도움이 안 된다면은 어떤 성장 그리고 우정의 관계로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어떠냐 이런 제안을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부부간에도 이혼이 있고 졸혼이 있잖아요. 그런 해혼 관계는 해혼이라는 것은 결혼을 푸는 거죠. 어떤 단절의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구속과 애증의 관계에서 성장과 우정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저는 탈혼이라고 불러봤어요. 탈혼. 제가 이제 새 책을 쓰는데 그런 개념을 제가 적어봤는데요. 뭐냐? 혼인 관계에서 해탈하여 더 나은 관계로 한번 나아가 보는 것은 어떠냐. 이제 그런 권고를 한번 드려보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단절의 의미가 아니라 더 아름다운 관계의 접속이니까 못할 거 없겠죠? 네, 선택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려 말에 승리했던 나홍화상의 한시는 유행가 가사로도 쓰이며 지금까지 널리 전해진다. 청사는 나에게 말없이 살라고
창궁은 나에게 티 없이 살라 하네. 사랑도 벗어버리고 미련도 벗어버리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청산과 나의 그 어떤 그 사랑 관계라고 할까요? 뭐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나보고 청산이 그 말 많이 해주지 않아도 내가 알아. 또 창궁하고 연애를 거니 뭐 그렇게 티를 내 그런 거 없어도 내 넓은 창궁으로 다 안아줄 테니까 너무 그런 거 티를 좀 덜 내봐.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도 벗어버리고 미련도 벗어버리고,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애증의 사랑이죠. 구속의 사랑이죠. 이런 것은 이제 벗어버리자. 제대로 사랑하자, 이런 의미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네. 그러니까 물과 바람은 항상 흐르잖아요. 집착이 없죠. 흘러간다는 자체가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과정을 흐름이라고 보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다면 마음이 평화롭고 더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단지 상대를 눈으로 볼 수 없게 되는 것은 이별이 아니다. 상대방을 평생 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그것을 실천할지라도 그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지니고 있다면 사실은 더욱 가깝게 지내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별을 했는데도요, 그 사람을 원망을 해, 미워해. 그러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잔뜩 품고 있는 거잖아요. 이별이 아니죠. 이별은 깔끔해야 좋다. 그래서 사람과의 만남, 또 사람과 이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나쁜 감정을 끊어내는 것이 이별이다. 그런 것은 아름다운 이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이별은 필요하다. 결국에는 상대에게도 이롭고 나에게도 새로운 관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별은 마치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응가를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숨을 들이마시면 내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별은 우리가 어떤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거죠. 만남과 이별은 순환 관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대 초반에 한 여성이 말했어요. 제 옆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요. 아니, 가족도 없어요? 가족은 있지만 마음이 맞질 않아요. 혹시 바라는 게 많지 않을까요? 저는 별로 바라는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신을 잘 정찰해 봅시다. 바라는 게 없다면 결코 외로울 수가 없거든요. 바라는 만큼 그것이 안 되니까 외로운 건데, 바라는 게 없다면 이미 풍요롭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외로울 수 있겠냐, 이런 얘기죠. 오직 내 욕심만 챙기고 이해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나를 더욱 외롭게 한다. 이때는 이별의 계절이 필요하다. 그래야 내가 홀로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홀로가 아니었음을, 내가 결코 혼자일 수도 없음을 알게 된다. 막상 이별을 해서 홀로가 되면은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다 이별했어요. 다 떠나갔어요. 홀로가 됐잖아요. 그런데 내가 홀로 촬영 중이랑 통화 중인 줄 알았는데. 안 나가? 이제 좀 나갈까요? 5분 후에. 오케이. 그래야 내가 홀로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홀로가 아니었음을, 내가 결코 혼자일 수도 없음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역설인데요. 재밌어요. 정말 다 떠나보내고 혼자가 되잖아요. 나 홀로 남아있어. 그런데 다 떠나갔는데 떠나가니까 생기는 이 그리움은 뭐죠? 그리움 자체는 내가 마음이 이미 가 있는 거잖아요. 홀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가 홀로 있는 이 공간에는 또 다른 그 무언가를 채워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공기도 사실은 무생물이지만 항상 나하고 함께 있잖아요. 그리고 지구라는 이 땅도 항상 함께 있어요. 내 몸도 항상 나와 함께 있잖아요. 내 몸을 내 거라고 보니까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내 몸도 자연의 일부거든요. 나를 항상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 몸이 여기 함께 있네,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비록 몸은 홀로 산속에서 움막을 짓고 살지라도 그곳에는 산과 새들과 산짐승들이 친구가 되어준다. 해와 달과 별과 하늘, 바람과 물과 공기,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함께한다. 온 우주가 내 존재를 받쳐주고 있다. 어찌 내가 홀로일 수 있겠는가?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별은 만남의 피로를 씻어내는 청량제다. 이와 동시에 나를 크게 성장시킨다. 의존에 길들여진 내 마음을 끊고 크고 아름다운 본성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나를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내 마음속 좋지 않은 감정과 이별해야
나는 다시금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 새롭게 사랑할 수도 있다. 어찌 만남에만 집착하고 헤어짐을 두려워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헤어짐이라는 것에도 순기능이 있고 또 헤어질 수밖에 없고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별을 통해서 더 나은 걸 가질 수 있다는 이 생각을 한다면은 만남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별 잘하고 다시 업그레이드하고 다시 사랑하고 성장하는 관계로 만나도록 하자고요. 자, 그러면 21일차 그럴 수 있다 편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